속보 한국은 화를 내며 반격 모드를 가동했다. 한국이 4대 품목이 중국 붕괴시켜 한 쿼드 중국 경악 하룻밤 사이에 증발한 6,932조 원. 시진핑 절망과 실신. 1. 지난달 중국 정부는 SK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유럽 등 인수 심사 대상 8개국 중 7개국에서 일찌감치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까지 승인을 미루며 SK하이닉스의 애를 태웠다. 재계에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미국 견제용으로 SK하이닉스 인수 심사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다.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들은 최근 잇따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차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차례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출소 후 첫 출장지로 북미행을 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기차 현지 생산 등 미국에 8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역시 2030년까지 미국에 6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중 낀 신세인데 4대 품목 중 의존도 1위. 정보통신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미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핵심 사업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소재, 부품을 수입해 후공정 후 주로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소재, 부품 분야에서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일 대중국 수입 의존도 현황과 과제를 통해 무역 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무역 전쟁 이후 한국은 중의존도 심화 2020년 기준으로 대중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었다. 하지만 소재, 부품은 한국이 29.3%로 일본, 미국보다 대중 수입 비중이 컸다. 중간재 역시 한국이 27.3%를 기록해 일본, 미국보다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련 측은 한일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 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중 패권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미일은 의존도가 낮아진 대비해 한국은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다. 미중 갈등 이전인 2017년과 비교해 한국은 전체 품목에서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3.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0.1%포인트 증가에 그친 데다 미국이 4.2%포인트 준 것에 비하면 나 홀로 상승이다. 여기에 바이든 미정부가 출범한 직후 공급망 재편을 선언한 4대 핵심 품목 모두에서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39.5%로 일본, 미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반도체 물량의 상당수를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의 경우도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93.3%에 달했다. 역시 일본, 미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전경련 측은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내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가 중국 공장 생산 물량을 수입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항생물질과 히토류도 한미일 3국 중 대중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안보 직결 의존도 줄여야.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 통상을 넘어 경제 안보와 직결된 만큼 한국도 주요 품목에 대해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고 해도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소재, 부품을 공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핵심 품목에 대해 공급을 다각화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출내부 사춘 얼어붙은 중국 경제 봄은 언제 오는가? 오미크론 확산의 철옹성 같던 코로나 방역 전선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진영과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 최대 암초를 만났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그러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방하던 중국 증시도 요동치고 있다. 중국 본토 증시는 최근 한 달 사이 10% 넘게 하락했고 중국 주요 기업이 다수 부진한 홍콩 증시도 20에서 30% 급락하다 16일 급반등했다. 당분간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 물가가 여전히 1%대에 불과하고 올해 대대적 경기 부양을 펼칠 것이란 점 등을 들어 차츰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중국 증시 전망을 위클리 비즈가 짚어봤다. 코로나 급증에 직격탄 맞은 중 증시. 올 들어 글로벌 증시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낀 가운데 중국 증시는 특히 더 우울하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지난 한 달간 4에서 6%가량 하락하는 동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0% 넘게 하락했다. 올 초만 해도 3,600선에서 움직이던 상하이 지수는 3,000선을 위협받고 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으로 구성된 홍콩 H지수는 같은 기간 무려 26%나 폭락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과 유럽보다 3에서 4%포인트 높은 연중 수익률을 보이던 중국 증시가 이달 들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팬데믹 발생 초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코로나 확산세다.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844명으로 40에서 50명 수준이던 지난달 평균치보다 20배가량 폭증했다.